국민변호인단이 헌재 앞에서 그 일종의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국민 필리버스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년이 설명하고 예, 그러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국민변호인단 청년 대표이자 그리고 청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한나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교육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짧게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제 진행했던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뭐 연설 차량이나 온 오프라인 캠페인 그리고 2030 청년 대변인단을 300명 이상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대변인의 활동을 앞으로도 진행 중이며 또 오프라인으로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몇 명이 필리버스터 참여했어요? 어제도 저희가 11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저희 국민변호인단이 마련한 자리와 장비를 사용하셔서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단체별로 또 개인별로 네. 1시간씩 저희가 드리고 대략 몇 명이 참여했어요? 필리버스터? 어제도 7팀 이상이 왔고요. 어제도 왔다 가신 분들 거의 300명 이상. 그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일 네, 매일 합니다. 9시부터입니까? 네, 대통령님 살아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9시부터? 네, 9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9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 철야해서 자리 지킵니다. 밤 새워요? 네, 네. 저희 매일 첫날부터 아까 저기 제가 6시 7시 갔는데 안 보이시던데? 그때는 하지 않고요.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연락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홈페이지요? 저희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네, 들어가시면 네. 무제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네. 저희 팀장님이 그것도 이게 자격이 있나 없나 또 걸러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정말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비판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네. 누구나 다 환영이다. 네, 네. 예, 알겠어요. 우리 이한나 대변인, 청년 대변인도 그 필리버스터 하셨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네. 뭐 대통령님께서 변호하실 때 적절한 그 자유 발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뭐 증인 채택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하거나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마은혁 재판관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한 1분만 좀 해주세요. 일단 짧게 마은혁 재판관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자면 먼저는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 소속 안에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님 또한도 그 우리법 그 연구회 소속이시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왜 굳이 구인체제를 만들고자 하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왜 굳이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예, 저기 대변인님 필리버스터, 국민 필리버스터 진행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으네요. 예.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대통령 대변인단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파 내에서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실 때까지 좀 통합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우파 시민들이 이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2030 청년들도 깨어난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아직도 선관위나 헌재는 당연히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활동만 할 거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일반 언론들을 또 믿고 있는 분들, 또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인식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재 신뢰도 조사를 여론조사에서 계속 하는데 국민의 절반이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대략. 그 놀라운 거는 국민의 절반이 저런데도 믿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제가
기획실장을 맡고 있어 전체 총괄 기획을 하고 무제한 필리버스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기획을 하는데 네. 사실 저희의 기획 의도는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 우리 국변이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이제 키워드로 잡았던 워딩들은 네. 뭐였냐면은 지금 좌편향된 언론들이 깨어난 2030들을 극우로 매도하는 부분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증인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제대로 신문은 기회를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너무하다. 처음에 이런 논조였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로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더 확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에 좀 단합된 목소리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사실 저희 바로서다 청년들하고 부방대 활동 황교안 대표님도 오래 알고 있고 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선거 때 그 사전 선거 투표함 밤새면서 철하면서 지키고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변호인단의 이 필리버스터 무대에서의 타켓은 우리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 모르는 청년들이 그래도 유튜브도 많은 유튜브들도 찍고 방송도 와서 찍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실 분은 강하게 주장하시고 하시되 좀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팩트와 논거로 너무나 많은 팩트들이 있으니까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헌재와 선관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어요. 그죠?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헌관위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의 채용 비리부터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있고 가족회사라는 등 그죠? 근데 이런 것들로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부정선거의 회의론자였던 청년들 만나서 제가 이런 팩트들을 설득하면 이러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는 한 이건 정상은 아니지 않냐. 그럼 이렇게 부정부패한 집단이 선거는 제대로 공정하게 했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 검사를 하자는데 왜 감사를 안 받냐. 그죠.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했는데 또 헌재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네. 국가기관이 세금을 쓰는데 왜 감사를 안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수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밖에 없었잖아요. 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어쨌든 헌재는 계엄령이 잘못됐다라고 다른 그 어떤 논거 필요 없이 계엄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님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계엄령이 정당하다. 그래요. 국민들이 계엄령을 이젠 지지한다.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선거를 혹시 믿지 않으시는 우파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대통령님의 담화문과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식하시고 우리가 또 국민변호인단 19만 명 모여서 집회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대통령님 살아 돌아오시기 위함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님의 담화문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단합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를 중도와 2030이 알 수 있도록 팩트를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네. 청년에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뭐 머리에 뭐 먹물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자유파의 지식인 원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대야. 그런데 계엄령은 좀 잘못됐어. 그게 윤석열 대통령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무슨 원로연 하면서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는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 그 무슨 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 국면을 우리가 대통령 복귀로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겁니다. 예, 계엄은 정당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불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각하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복귀는 즉각 이루어야. 맞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고 깔끔하잖아요. 그게 바로 국민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 우리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변호인단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변호인단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일단 변호인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앞서서 저도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으로서 되게 저의 삶이 바쁘고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느라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 계엄령을 내린 그 상황에서 저녁에 지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계엄령이 내려졌다. 근데 계엄령이 뭔지도 몰랐고 그때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막 계엄령이 잘못됐다라는 뉴스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계엄령을 내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들이 다 편향된 그런 언론들을 내고 있었고 계엄령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 하나같이 일관되게 계엄령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 우리 청년들은 그냥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네. 그때 좀 내가 바로 알아야 계엄령이 왜 내려졌는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생의 신분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내가 계속 속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이 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가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국민변호인단이 이제 시작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다들 놀랐는데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19만 4천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안 늘리시나요? 네, 더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는 실명 인증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셔서 왜 어떻게 그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19만 명 넘었을 때 저희가 실물로 다 출력을 해가지고 3만 장을 출력해서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날 좌파 쪽에서도 5만 명 탄원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19만 명이니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님을 살리려면 탄원서를 내야 되는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일치해야지만 되지 아니면 다 또 그게 거부되는 그래서 명수가 그 탄원서는 탄핵 기각 각각 탄원서입니까? 당연하죠. 취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취소도 네. 탄원도 있고 네. 일단은 헌재에는 탄핵 각하 탄원 선언을 냈고요. 저희가 형사재판에도 이 명단으로 탄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명 인증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명 인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하는 과정이 실명 인증 과정이 이미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이 시작됐고 형사재판에도 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르신들이 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가입 안내 영상을 다음 주 초에 반드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또 보시는 자녀분들, 청년들 다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으로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25만 명, 30만 명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변호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이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안 만나고 어떻게 변호를 하시려고? 그치만 모든 2030이 대통령을 다 만나보진 않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에 변론하셨던 것처럼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계시고 계엄을 내리신 것 또한 이 나라를 지키고 그 북한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침체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그런 포문들이 그 마지막 담화 안에 다 들어있었고 또 청년을 향한 그런 마음이 청년들에게 그 진실함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국민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후 진술에 지금 딱 이렇게 가슴에 꽂힌 부분이 어떤 대목이에요? 대통령 최후 진술. 먼저 그 처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이고 또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청년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더 싸워야겠다, 더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정희 대변인은 어느 대목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최후 진술 중에. 저는 사실 맨 앞부분에 대통령님께서 나 편하게 살 수 있었다. 나 대통령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세대 차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대목에서 굉장히 네, 많은 너무 분들이 감동을 공감을 받아서. 하세요. 네, 네. 그렇지. 네. 편하게 살 거면 이 짓 안 하지. 네, 맞습니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이런 어른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근래에 이렇게 자기를 던져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정치인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할 정도입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하다. 사실 다들 몰라봤지.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막 험한 소리들을 저 강남에 가서 많이 들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거기 다 우리 자유파라고 이렇게 행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만나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뭐 그냥 헐뜯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파라는 거예요. 그게 123 계엄령 발동하기 전까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유파가 대통령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소리 할만하지. 마무리 한 말씀씩 들을게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는 저희 청년들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단시까지 진행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청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부끄럽지만 알지 못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은 공부하고 제가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처음에 나오기까지 무서웠고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함께 나와서 대통령님께서 다시 복귀하시는 그 날까지 함께 힘을 합하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님. 네, 제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최후 진술과 담화문과 대통령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헌재의 유착성 이런 팩트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하셔서 우리 탄원서 제출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팩트들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데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어제 그제부터 국민 필리버스터를 헌재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으로 들어가시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국민변호인단의 청년 대변인, 이한나 청년 대변인, 그리고 국민변호인단의 대변인 김정희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